전국의 오마이뉴스 열혈 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 강사 최진입니다. 자, 여러분, 2009년 경제학사의 베스트셀러 2위, 놀라운 책이죠. 지금 당장 경제 공부 시작하. 정통 경제학서로서, 여러분, 경제 초보 입문서로서 가장 많이 팔려. 사실 정말로 2009년 이 책이요, 경제학 책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렸습니다.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은 사실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다룬 건 아니고 네 개의 통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이어서 여러분 제일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그래서 제 책이 지금 36세째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권 조금 더 팔렸던 책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사실 대단한 여러분 판매 기술을 기록했었습니다. 여러분의 다 고마움이었고요. 이 바람에 여러분 출판사 아주 훌륭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책을 갖다 굉장히 부끄럽게 만든 책이 나타났죠. 이거는 비교도 안 되게 엄청 많이 팔린 책, 바로 마이클 샌더,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70만 부를 팔아버리고 지금 이제 거의 뭐 100만 부 가까이 팔렸을 거라 보여지는데, 사실 말이 그렇지 엄청난 판매 부수입니다. 뭐 100만 부가 팔릴 수 있는 책은 우리나라에서 해리포터와 마법사, 그다음 뭐 삼국지, 그다음 뭐 토지, 뭐 아니면 또 뭐 우리 누구 뭐 태백산맥 뭐 이 정도를 갖다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장길산이라든가. 근데 그런 책이 아니라 전통 인문과학서로서 아마 해방 이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바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투도 받고 많은 시기와 오히려 이거 갖다 평하는 책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샌달 이 귀염둥이 귀염둥이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자, 마이클 샌달의 책이 100만 권이 넘어 팔렸습니다. 70만 권이 넘어 팔렸고요. 뭐 100만 권까지는 아니지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찰나 유행인가? 제목 멋지게 뽑았죠. 아니면 가치의 지표인가? 우리 샌달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참 여러분 궁금한 게 많죠. 자,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이제 많은 평가들이 나옵니다. 왜 샌달이 이렇게 많이 팔렸는가?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은 뭐 하버드 교수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뭐 그거에 동의하실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영향이 없지는 않았겠죠. 예. 그래도 뭐 하버드 교수가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에 뭐 저 듣보잡 대학 나온 그런 교수보다는 여러분 아무래도 더 뭐라 그래야 됐습니까? 더 이게 있었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느 대학교입니까? 아, 캠브리지입니다. 캠브리지에서 여러분 이번에 올해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나왔죠. 경제 인문과학 쪽에 누굽니까? 장하준 씨의, 예,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이유죠. 그러면 장하준 씨는 케임브리지를 나와서 여러분 뭐냐? 많이 책이 팔렸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장하준 씨 보고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서울대 모 학교 교수 채용할 때 3류 에디터라고 평가받았기 때문에 또 많이 팔린 건 아니겠죠. 그럼 명문대라고 해서 많이 팔린 건 아닐 텐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샌달 씨가 직접 와서, 예, 왜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는가? 근데 샌달 책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서는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샌달 씨도 스스로 놀라죠. 왜? 100만 권쯤 팔리면 인세를 1,000원만 잡아도 100만 권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왜? 하버드 교수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 출판사는 오! 샌들 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샌들은 사실 그전에도 한국에 왔었던 분입니다. 이번에 처음 오신 건 아니에요. 그전에도 공동체주의자, 공화주의자로서 이제 굉장히 이름 있던 분이라 한국에 초청해서 예전에 발표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존칭은 제가 이제 앞으로 생략을 할게요. 예. 근데 저 오셨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샌달 씨가 직접 와서, 야, 왜 이렇게 한국의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이 불었느냐. 근데 샌달 씨가 직접 답을 하셨어요. 예. 한국 사회가 거꾸로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게 사실 현재 샌달 열풍의 기본적인 정의죠. 정의가 한국 사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팔렸다. 물론 저도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피상적 동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샌달 씨가 아마 한국에서 쭉 살으셨다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언젠 정의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 언젠 정의가 있었습니까? 해방 이후에 정의가 있었나요? 네. 친일파 우리 청산했습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일본 또 청산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또 저자 청산 못하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여러분, 정의, 이렇게, 여러분,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면 제일 많이 팔리려면 이때야죠. 가장 부정의했던 시대. 집권당 이름이 민주정의당. 아니,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나?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분다가 여러분 뭐예요? 가장 책이 많이 팔렸어야 됐죠. 그런데 사실 이때 정의란 무엇인가? 인문학적 열풍이 불진 않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물론 한국 사회가 정의가 빈곤했던 사회라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 정의란 무엇인가가 많이 팔렸다는 걸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베이스적, 기본적인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베스트셀러를 한번 가보자는 거죠. Did you ever read these books? 읽어보셨어요? 진짜로? 언제 읽으셨어요? 이게 2007년에서 2008년까지 베스트셀러 1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크릿인데 무엇에 대한 비밀이에요? 남자친구 어떻게 꼬셔라? 오케이, 남자한테 사랑받는 법. 오케이, 남자친구 빚 빨리 갚아주기. 그거예요. 이게 비밀이 뭐냐? 남자친구의 빚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갚아주느냐. 이게 여러분 다 시크릿이었거든요. 그래서 1%만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해 나가는 비밀을 갖다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2007년, 2008년에 바로
무엇을 기록했던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자, 이거는 뭐다? 2010년의 베스트셀러죠. 그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으악! 얘는 지울 때도 이렇게밖에 못 주겠어. 자, 이제 가보면 뭐냐? 2007년하고 2008년에서 자, 2010년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뭐가 달라졌다는 거죠? 시크릿과 정의란 무엇인가 비교해보자는 거죠. 네, 물론 이거는 처세술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목표가 다른 거죠. 이건 여러분 뭐였습니까? 성장의 화두죠. 어떻게 하면 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돼야 됐습니까? 바로 성공이 화두이던 시절이죠. 우리 열풍 불지 않았습니까? 부자 되세요. 그죠?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도 인사할 때 성공 예감도 있었고요. 시작할 때 부자 되세요라는 화두로 우리가 시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이때 온통 처세술책이 우리나라 서정계를 뒤덮었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있을까? 그죠? 주식 투자 이렇게 하자. 20대 때 해야 될 재테크. 한마디로 이때 화두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성공의 화두였죠. 그죠? 그런데 성공의 화두만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폭로됐던 것이 바로 2008년 무슨 위기였죠? 금융위기가 터졌죠. 이때 이제 화두가 바뀌어 나갑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성장은 양극화만 나오고 사회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게 되죠. 서점에서 처세술책이 스시어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책도 그렇게 많이 팔렸을 겁니다. 예, 인문학에 대한 갈증들이 나왔죠. 근데 단순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성장에 반대되는 화두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요, 분배죠. 여러분 결국 정의란 무엇인가는 어떤 분배가 정당하냐는 거거든요. 자,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다루는 큰 주제는 분배의 뭐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분배에서. 4가지 원칙은 뭐가 되느냐? 무엇을 분배할 것이냐? 분배 대상이 무엇이냐는 거죠. 재화만이냐? 명예도 포함되느냐? 오케이? 아니면 인간의 가치도 포함되느냐? 그죠? 무엇을 분배할 것이냐 나오는 거죠. 예. 누구에게 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주는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줘야 되느냐는 거죠. 누가 줄 것이냐? 오케이? 무엇을 나눠줄 것이냐? 누구에게 줄 것이냐?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무엇이 된다? 분배 문제로 여러분 화두가 바뀌어 나간 거죠. 예, 이 분배 화두에 정확하게 부응했던 것이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대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한계를 드러냈으면서 사회에서 분배 문제가 여러분 다시 회두했다. 이것에 정확히 부합했던 책이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의의 빈곤이라는 것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많이 팔렸던 원인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 포괄적 정의고 실질적인 정의라는 것은 신자유주의 한계가 명확히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에서의 분배 문제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져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게 많이 팔렸을 겁니다. 샌달 진보주의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신 분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뭐 일방적으로 보수주의자라고 뭐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건 이제 한번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었다? 샌달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유력한 대련 후보로 다음 정권을 갖다가 우리 뭐 제1 후보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씨입니다. 박근혜 씨가 여러분 2008년에 공약이 뭐였어요? 줄푸세였거든요. 기본적인 대표적인. 줄은 뭐가 돼야 됐습니까? 세금을 줄이자는 거고요. 푸는 규제를 풀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는 법제에서 세우자는 겁니다. 전형적인 보수주의죠. 예, 전형적인 보수주의적 관점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해동하고 있는 거죠. 법제에서 세우자라는 건 뭐 보수주의겠지만 어쨌든 신자유주의적 보수주의적 가치관에서 싹 바뀌어 나갔죠. 복지국가를 화두로 들고 나옵니다. 이거죠, 여러분. 변한 것이. 여러분 이번에 정운찬 전 총리가 여러분 뭐 했습니까? 초과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뭐가 돼야 됐어요? 화두죠. 다음 대선의 화두로 무엇을 잡아나갈 것이냐. 다음 대선의 화두는 무조건 복지가 되고 무조건 배분이 될 겁니다. 거기에 정의란 무엇인가죠. 정의란 무엇인가가 나오니까 현 정부에서도 공정사회가 나오죠. 그죠? 뭐 우리가 뭐 말해 아니 무슨 너가 공정사회를 떠들어라고 일부 사람들은 비판할지 모르지만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대의 화두가 변해나간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못 잡아내면은 우리는 여러분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일에서 우리 딱 나오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가보죠. 왜 우리가 정의론이 들어왔는데 참 우리 항상 가슴 아픈 일이죠. 왜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정의론은 우리 한국인 저자가 쓴 그런 정의론이라는 것이 우리의 담론이 되고 뭐 많은 진보를 갖다 주장하신 분은 참 진보적인 한국인의 저자가
이런 화두를 꺼내서 대표적인 담론을 만들어서 70만 권, 100만 권 팔려갖고 소원이 없겠죠. 그럼 우리 왜 못 그랬느냐? 왜 샌달이라는 책이 번역됐을 때 아무도 이를 히트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왜 그랬느냐? 분석을 해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먼저 우리 하버드를 안 나왔죠. 자, 농담하는 얘기고요. 뭐 이건 우리 웃자고 한 얘기고 하버드 나왔기 때문은 아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책들은 재미가 없죠. 샌달의 책은 여러분 굉장히 재밌죠. 뒤에 가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사례를 많이 씁니다. 네. 재미가 있었죠, 우리 샌달 책은. 이렇게 샌달 책이 어떤 사람들은 쉬운 책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책이라고 평가하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지만 쉽기만은 않은 책이거든요. 여러분 샌달 이해하려면요, 공리주의, 자유주의, 칸트 이해하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외람되지만 대한 설명 안 나오거든요. 칸트 정언명령 모르고 샌달 책 못 읽습니다. 예, 공리주의 벤단과 밀 없이 못 읽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책이에요.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럼 좀 그렇게 쉽게 써보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쉬운 책 아닙니다. 쉽죠? 대중의 정서에 눈높이에 맞췄으니까. 대상이 기본적으로 하버드대 신입생들을 갖다 대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양 강좌로. 예, 하버드대 귀여운 대학 아니에요. 예. 그럼 여러분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 신입 강좌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만은 한국과 같은 인문학 교양적인 소양적 풍토에서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 제가 장사함에 말했지만 이 책이 100만 권 팔렸을 때 이 책을 끝까지 다 정독을 제대로 한 분 10만 권 넘을까요? 전 그렇게 쉽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쉬운 책이시겠지만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용어들이 좀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리주의라든가 칸트라든가 그 다음에 뭐 밀이라든가 그 다음에 롤즈, 특히 존 롤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 영미 철학 분석 철학계 영미 그 철학 논쟁이라든가 자유주의 논쟁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사실 일반인들 존 롤즈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존 롤즈?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지금 1박 2일에 누구 펜을 바뀌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쫓아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잖아요. 나는 가수다 이번 주에 누가 떨어졌어요. 오,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재수 없다는 건 뭐 이렇게 한번 가면 뭐냐면은 이제 샌달의 장점이죠. 이게 거꾸로 일방적으로 가리키질 않죠.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개몽하려는 사람 아닙니까? 영화 봤을 때 어떤 영화 보고 나면 제일 화가 나요? 전 영화 볼 때 뭐 어떤 특정 감독 말할 수 없는데 하여튼 영화 딱 보다가 그냥 뛰쳐나 좀 그만 가리켜 하고 뛰어나갑니다. 영화 보다가 막 가리키려고 그러잖아요. 어이없이 그만 가리켜. 나보면 저보다 어리네요. 감독이 나보다 어려. 감독이 나보다 어려. 귀염둥이. 그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만 뭐 영화 안에 무슨 표식이 그만 가리키라는 거죠. 근데 샌달은 가리키지 않죠. 물론 궁극적으로 가리키고자 하는 입장은 있죠. 샌달의 입장은 정확하게 공동체주의자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공동체주의 했을 때 일반인이 공동체주의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공동을 중시하는 건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샌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동체주의가 뭔지 알아야 되고 대단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공동을 우선시하는 거겠죠. 공동체를.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주의를 모르시면 샌달 책이 쉬운 책이 아닙니다. 샌달은 자기 공동체주의적 입장이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쉽게 드러내고 그걸 강요하지 않죠.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당신이 다른 입장을 취사하려면 취사해라. 하지만 어떤 끊임없는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스스로 의견에 동의해 이끌어 나가고 반대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죠. 그래서 탈계몽되어 있죠. 책 자체가 얼마나 훌륭한 책입니까? 저는 이렇게 훌륭한 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인문사회학 서적 중에서 물론 저의 지단공도 있긴 하지만은 뭐 다른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사실은. 근데 뭐냐면 이런 책이 없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딱 봤을 때 인문사회 과정 여러분 나오면 어떻습니까? 누가 책 쓰면 600부 팔리죠. 가족 친지들과 그리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몇 명들. 그래서 600부 팔리는 책. 물론 굉장히 그 책들은 나름대로 연구 가치가 있죠. 우리 교수도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연구 교수가 있는 거고요. 강의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학은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죠. 외국 대학은. 맞죠? 강의 교수가 있고 연구 교수가 있어야죠. 책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책이 있어야 되고 강의책이 있어야죠. 근데 우린 연구책만 있지 강의책은 없죠.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샌달은 그걸 해낸 거 아니에요? 강의책의 수준을 담아냈죠. 그러니까 샌달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보다 나은 거죠. 타산지석 삼아야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꾸로 이게 바로 우리 샌달의 책이 가졌던 커다란 장점이다. 그러니까 시대 분위기도 맞아 떨어졌고 거기에 이제 정의란 무엇에 대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누구에게 갈 것이냐, 무엇을 배분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현대 사회에서 재정립될 게 필요해졌다.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너무나 명확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가진 자가 능력에 따라 분배하자. 끝 아닙니까? 우리 배분 정의라는 관점은 2008년 이전에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다 능력으로 끝났어요. 그걸 부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만이 그랬던 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그걸 쫓아갔었습니다. 근데 2008년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특히 한국 사회가 급격히 신자유적 질서에 포용됐기 때문에 그 반작용이 더 컸겠죠. 이제 화두는 복지로 넘어갑니다. 무엇을 누가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시초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들을 우리 내국인 학자들이라는가 내부에서도 많이 던져졌지만 하버드란 권위 이전에 아주 재밌고 대중적인 관점에서 설득하지 않고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것이 샌델의 장점이다. 저는 이거를 갖다 공감하지 못한 채 샌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무의미한 논의가 아닌가. 배울 것이 없는 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샌달의 장점은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여러분 뭐예요? 샌달의 우리 철로 위의 딜레마죠. 뭐 5명 있고 1명 있는데 틀까 말까? 5명 있는데 뭐 1명 돼지 1명 뭐 뚱뚱한 사람 1명 밀면 뭐 막는데 막을까 말까? 얼마나 사실 재미있는 이 사례로부터 출발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프간이전에 뭐 1명 있는데 뭐 얘를 갖다 어떻게 할까 말까? 뭐 애가 뭐 양치기 소년이 있었는데 뭐 발각됐다. 얘를 죽일까 말까? 뭐 이런 딜레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뒤에서 나오겠지만 사례라는 것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자투한다면은 사례라는 것이 이 친구가 드는 사례들이 뭐예요? 일상적인 사례는 아니죠. 굉장히 극적인 사례를 드는 거죠. 우리가 인문사회학적으로는 어떤 변화면 이데알 타입을 예를 드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예로서 설명을 해나가지만 어쨌든 이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 공감대를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존재하죠. 충분한 거예요. 근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책을 붙잡고 읽을 수 있죠. 나오다가 공동체주의 뭔지 몰라. 아, 그래도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네? 우리 이런 공간적 사유를 갖다가 우리가 대중들의 담론을 만들어내자는 거죠. 모두 뭐 대중들의 담론 이런 말 하지 말고 모여서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샌달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 언제 우리가 이런 고민해봤습니까? 이런 깊이 있는 고민해봤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이게 샌달이 여러분 큰 장점이죠. 그래서 정말 샌달 책 보고서 화가 딱 나더라고요. 야, 나도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책을. 인문 이런 쪽을 갖다가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입장이 어느 것이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샌달 공동체주의인데 너 이건 뭐 굉장히 보수적이고 잘못된 관점이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럼 자기의 관점을 거꾸로 샌달한테 얘기하면 뭐예요? 대중들한테 평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 대중들한테 샌달식으로 풀어서서 왜 샌달의 견해가 잘못됐는지를 풀어서 대중들하고 말을 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그게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 난 그것이 진보라고 생각하고 샌달의 보수주의라고 생각해서 샌달의 관점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에 들어가야지. 전 그게 진정한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앞으로 강의 시간에 여러분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샌달보다 더 명강의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샌달의 책들을 읽으신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혹은 읽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항상 모든 분들 뭐 안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샌달 책을 읽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궁금해 하는 게 야, 샌달 자기 입장을 잘 얘기를 안 하죠. 얘 얘기하면 얘는 뭐가 틀리고 얘 얘기는 얘가 하는데 서평 보면 얘는 무슨 주의자로서 어떻게 비평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 같죠. 근데 정말 샌달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샌달 책에서도 샌달이 자기 입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그랬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대 신입생들을 가면서 내 입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제가 여러분 학생들을 강의합니다. 그럴 때 저 똑같죠. 제 입장이 뭔지 보여주는 것보다는 야,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견해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먼저 됐겠죠. 다만 거기에 나는 이런 견해인데 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내 의견이 좀 더 맞는 것 같지 않아? 이 정도의 샌달을 핀 거겠죠. 논의의 초점은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초점입니다. 진짜 초점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샌달에서 나오는 정의론이 나온다면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인 벤담의 정의는 어떤 관점의 베이스가 되어 있는지, 칸트의 관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존 롤즈.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샌달에 가장 가까운 거는 그리스적 정의론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인데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그의 정의론 그럼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플라톤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넘어오는 그리스의 정의론의 전통은 무엇인지 여러분 저랑 강의 한번 하시면요 금방 이해하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저랑 경제 공부해 보셨죠? 미술상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소개시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 가리키는 사람은 생각 안 합니다. 저한테 물론 선생님 하지만 제가 뭘 가리킨 게 있습니까? 그 신문 보면 다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말씀드린 건 틀린 얘기가 없어요. 왜? 우리 자료 만드는 거요. 네이버, 다음, 그 다음에 뭐, 그 가끔 그 외국 저 구글 들어가서 검색해갖고 갖고 오는 거지. 뭐 우리가 독창적으로 만든 자료 없습니다. 저희 경제연구소 실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아, 약간 좀 찔리는 건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건 가리키는 게 아니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소개 듣고 나서 보시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을 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샌달의 무엇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뭐 원리 틀리 전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샌달의 공동체주의자 입장이 맞니 틀리냐가 아니라 나중에 그냥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걸 쫙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그냥 뭐 저도 사람이니까 의견이 있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뭐 샌달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 강의가 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샌달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샌달 책이 가져왔을 때 샌달의 정의론이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우리가 배분의 문제들을 우리 뭐 여기서 사회주의도 추가될 수 있겠죠. 뭐 막스 입장도 추가될 수 있겠지만 뭐 공리주의자였으면 벤담 있고 밀 있으면 조금 입장이 다르거든요. 근데 공리주의자가 생성할 수도 있으니까 공리주의자들 입장의 정의론은 무엇이라면 또 칸트의 정의론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샌달 책 보시면요.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재밌으실 겁니다. 아주 편하게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샌달 입장 되면 아 얘는 이런 입장이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공감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옳게 평가하든 안 하는 평가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보수적 입장이든 진보적 입장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뭐 꼭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마 샌달의 무엇이 정의란 무엇인가 읽은 분이든 안 읽은 분이든 제가 봤을 때는 안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샌달의 책을 분석하자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전적으로 사회 배분 문제,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입장들은 이런 고전적 입장이 있었다는 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소개를 갖다 한국에서 훌륭하게 해준 분이 샌달이니까 샌달은 어떤 입장이라는 걸 소개시켜 드리면서 한국에 그런 똑같은 사례를 적용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대단히 재밌는 강의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마이뉴스 열혈 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